모의 에너지가 자로 많이 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목화 토 금수는 모자 관계로 이걸 상생 관계라고 합니다. 상생 관계. 자, 이제 나무를 많이 태워서 화는 이제 불이 되죠. 불을 화를 거치면서 재가 생기겠죠. 재. 그러죠. 목화 토는 이제 재가 쌓여서 그게 흙이 되는 겁니다. 흙이. 그래서 목화토. 그다음에 이제 목화토 금은 이제 또 이 흙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위처럼 단단해지고 나중에는 그 안에 쇠금해서 금속 물질도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목화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모자 관계 수가 되겠는데 물은 이제 바위에서 많이 나옵니다. 바위 쪽에서. 그래서 이게 목화토 금수해서 상생관계. 이것은 이제 이해하기 쉽습니다. 목화토 금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모자 관계 이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목은 간담에 해당입니다. 간담. 화는 심소장, 신장과 소장에 해당이 되고, 토는 비장과 위장에 해당이 되고, 금은 폐대장입니다. 폐대장. 그다음에 수는 심소장, 신장 방광이 되겠죠. 신장 방광. 동양의학에서는 이렇게 목화, 토, 금수는 각자의 그 해당되는 경락이 있습니다. 경락. 자, 그러면 이제 상생 관계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또 금방 또 외울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쉽습니다. 목화토 금수 앞뒤 따져서 이렇게 해가지고 상생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극은 이제 한 단계를 더 건너뛰어서 목화토 이렇게 목과 토의 관계를 봤을 때 목극토 한답니다. 목극토 이것을 이제 목이 흑토를 극한다 해서 상극이라고 하는데 극이라는 것은 하나의 장기의 기능이 향진되고 뭔가 너무 활성화됐다. 그럼 그것을 극을 해서 그걸 너무 항진된 기능을 조절을 시켜주는 겁니다. 서로 이게 너무 한쪽 기운을 완전히 죽이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 작용을 하는 게 이제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이제 저희가 우리가 이제 그걸 상극을 공부할 때 보면은 목극토 해가지고 암기를 많이 합니다. 암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오행의 그 도표를 가지고 그걸 외워서 목은 토를 극한다 이렇게 한다. 목화 토 이렇게 한 단계 2단계까지 이렇게 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보통은 다들 그냥 무조건 애우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상극 관계를 아주 쉽게 이해하기 좋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 상극 관계는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먹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극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역으로 극을 극을 당하는 입장에서 어떤 장기, 어떤 그 오행이 극을 하는가, 그것도 역으로 추적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을 먼저 가지고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을 극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단계 토입니다. 목극토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그 목극토 이렇게 암기하면 아주 이제 또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주 쉽게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은 나무가 됩니다.
모든 나무뿐만 아니라 식물은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 그 씨앗이 가장 응축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흙이라는 거 아주 단단한 땅입니다. 땅인데 이 땅을 뚫고 나오는 것은 씨앗입니다. 씨앗. 그래서 응축된 이 씨앗이 시간이 지나면서 에너지를 계속 키워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땅을 뚫고 자랍니다. 그래서 이게 땅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목이라고 합니다. 목.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목극토 합니다. 목극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이 토를 극하는데, 그러면 이제 목은 무엇에 의해서 극을 당하느냐? 자, 나무를 보면은, 나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화도 있겠죠. 근데만은 화는 목을 형체를 다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는 게 그것은 상극 관계가 아니겠죠. 그러자 그러면은 목을 극하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나무를 이길 수 있는 그 도끼입니다. 도끼나 지금은 이제 현대이기 때문에 전기톱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쇠에 해당되는 전기톱이나 도끼는 나무를 극합니다. 그래서 금극모 이렇게 하죠. 자, 금극모 이렇게 해서 계속 외워서 이게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나무는 도끼를 이용해서 자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톱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금이 목을 극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인 화는 아까 말씀드려도 화는 불은 이제 무엇을 극하느냐? 화는 쇠를 녹입니다. 쇠를. 그래서 화극 금이 됩니다. 쇠를 뭐 나무가 이길 수도 없는 거고 물이나 흙이 이렇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쇠는 불이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우리 제철소에 가면은 불을 아주 뜨거운 그 화석 연료를 가지고 쇠를 전부 다 녹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철강 제품을 만들듯이 화는 금을 극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화는 쇠를 녹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나중에 화극금 그렇게 않더라도 화는 금을 불이 쇠를 녹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화를 극하는 것은 무엇이냐? 쉽습니다. 불은 물 가지고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극화 이렇게 됩니다. 수극화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자연 현상을 이해를 하면은 이게 쉽게 나중에 그걸 도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목화 토는 토국수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흙은 물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저수지, 댐 이렇게 보면은 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흙이 됩니다. 뭐 철 가지고도 하겠지만 많은 철이는 없죠. 나무 가지고도 물을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토는 수를 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흙을 가지고 물을 담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토는 이제 누구에게 당하느냐? 아까 처음에 목국토가 됐죠. 이건 응축된 에너지를 통해서 나무의 새싹이 올라오는 거 아까 설명드렸죠. 이렇게 해서 서로의 그 상극 관계를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과 토, 금, 금에 해당되는 건 아까 아까 처음에 그 설명을 좀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금은 금금모 해가지고, 금은 아까 설명했던 도끼로 나무를 자른다. 그래서 금금모 목이 되고, 이제 금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금방 이렇게 몇 개만 이해가 되면은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금을 극할 수 있는 건 아까 설명을 했죠. 화가 됩니다. 화. 불로 쇠를 녹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목화, 토, 금, 수. 수는 나무 있죠. 나무. 목화, 토, 금, 수 해서, 수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스극화 해서, 물은 불을 끌 수가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래서 스극화가 되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이제 설명드렸지만은, 수는 흙이 그걸 다 막아냅니다. 그래서 토국수. 수는 토에게 극이 되고, 수는 또 수극화여서 물은 불을 끌 수가 있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양 철학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본인들의 또 그 철학에서 나름대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이제 한의학, 동양의학에서, 한의학에서는 목화, 토, 금, 수 해서 인체 오장육부에 해당되는 장기들이 하나의 장기만 가지고 그것을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각 장기별로 서로 보완 관계를 가지고, 상생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견제와 균형, 이렇게 에너지를 주고 받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또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설명 들었듯이 상극관계, 목화토금수 상생관계는 모자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만, 극은 이렇게 이제 5개 해당되는 오행에 서로 극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이렇게 외워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금 설명 들었듯이 이렇게 자연 현상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은 그걸 절대 잊어먹을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도 이것을 외우려고 하면 좀 막상 잘 안 외워집니다. 근데 이런 자연 현상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지금도 잊어먹지를 않습니다. 버릇처럼 목국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5개 오행에 대해서 이렇게 극하는 관계를 외워도 되겠지만은, 이렇게 자연 현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뭔가 활용을 할 때, 잠깐 뭐였지? 목을 극하는 거 뭐였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도 자연 현상을 이해하다, 목은 땅을 뚫고, 씨앗이 땅을 뚫고 올라온다. 그래서 목국토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요거를 유치를 해가지고 자연현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건 아니지만은 동양의학이나 동양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생관계는 쉽게 이해가 되지만, 상극관계를 그걸 이해를 하고 또 암기하려면 좀 어쩔 경우에는 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먹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음양 오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복잡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꼭 굳이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다 보면은 이제 상극을 가지고 응용을 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잊어먹지 않도록 쉽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영상이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